이번 시간에는 토끼와 자라 지난 파일에서 개관 설명했고요. 이번엔 본문학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학습은 대본을 읽으면서 연출 공책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곡 연극의 대본인 희곡을 읽으면서 연출 공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목하면서 어떤 갈등 관계를 보이는지 주목하면서 행동 지지문도 주목해가면서 또 인물의 성격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주목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 보니까 등장인물 토끼자라 용왕문어 뱀장어 전기뱀장어 고등어 어떠고 저쩌고 나오고요. 장소는 바닷속이래요. 자, 그래서 연극의 대본인 희곡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등장인물 소개하고 배경 소개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해설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해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장에 나와요.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장은 발단 부분에 해당하고요. 여기는 지금 무대가 어디예요? 바닷속이래요. 용궁이에요. 영왕이 사는 용궁 무대예요. 용궁은 온갖 해초들이 넘실대는 화려한 궁전이죠. 화려한 궁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용왕의 의자가 놓여 있는데요. 막이 오르면 즉 연극이 시작되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용왕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용왕이라고 했으니까 용왕이 지금 병약한 상태구나를 알 수 있네요. 이것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되죠. 용왕과 신하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신하들 간의 갈등, 그죠? 이게 바로 문제 상황입니다. 양옆으로 신하들이 늘어서 있다. 자, 용왕의 의자가 놓여 있으니까 용왕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용왕은 앉아 있고 신하들은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어요. 신하들은 용왕의 부름을 받고 분부를 기다려요. 분부는 윗사람의 명령을 말하죠. 자, 여기 옆으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가 있는 이 보라색 글씨가 바로 뭐예요? 연출 공책입니다. 연출 공책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연극의 무대는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연극을 준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미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러면 배경은 또 어떻게 꾸미겠어요? 학교에서 교실에서 공연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할 거예요. 기본 배경인 용궁은 교실에 칠판을 그려서 표현하고요. 다른 배경은 큰 종이에 그려 붙여가지고 배경이 바뀌는 것을 연출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용궁이니까 용궁 그림을 그려서 붙이면 되고 육지로 이동하면 육지 그림을 산 그림을 이제 그려서 붙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무대를 꾸밀 때 뭐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그죠? 그 자료를 참고해서 꾸미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고 또 무대를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대지시문, 다른 말로는 상황지시문이라고도 합니다. 무대지시문, 상황지시문이라고 해. 지시문 두 가지 종류 중에 지시문이라고도 하고 지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연출 공책이 있네요. 용왕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고 앉아야 돼요. 왜요? 의자가 놓여 있고 이 용왕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병자니까 앉아 있고요. 신하들은 양옆으로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서 있는데 자, 관객을 향해서 얼굴을 보여줘야 하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화가 나오네요. 용왕이 야단을 치며 내가 물속에 사는 온갖 약초를 다 먹어보았지만 아직도 아프다질 않느냐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용왕은 왕이니까 신하들에게 야단 치며라는 행동 지시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행동 지시문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구동어가 황공하옵니다 라고 했어요. 황공하다 무슨 뜻이에요? 위험이나 지혜에 눌려 두렵다 라고 하는 뜻이죠. 황공하다. 그랬더니 용왕이 그놈의 황공 소리 듣기 싫다. 그러니까 뭐란 얘기요? 약을 가져오란 얘기죠. 그랬더니 문어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황공무지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위험에 놀라서 몸둘 바를 모르다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용왕이 듣기 싫어. 황공이고 무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병이 깔끔히 나을 묘수를 말하란 말이야. 묘수라는 것은 묘한 기술이나 수, 좋은 방책이라는 얘기죠.
좋은 방책, 병을 고칠 좋은 방책, 방안을 좀 가져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외적 갈등이 있는 거네요. 자, 약을 찾을 묘수를 내놓으라는 용왕과 신하들의 갈등이 드러나죠. 외적 갈등. 자, 아까 이제 무대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용왕이 있고 양쪽으로 이제 신하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신하들은 무대 안쪽에 있는 용왕을 보면서 말하면 안 되고요. 관객이 이쪽에 있으니까 관객을 보면서 말해라 라는 게 연출 공책에 써 있네요. 그 다음에 꼴뚜기가 이런 말을 하네요. 폐하 약초보다는 어패류가 나온 줄 알아요. 꼴뚜기가 이런 말을 했네요. 어패류가 나온 줄 알아요. 그랬더니 용왕이 어패류가 무엇을 말하는 거? 신약이 나왔단 말이냐. 용왕은 좀 무식하네요. 그죠? 어패류를 신약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랬더니 문어가 어패류란 물고기나 조개 종류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용왕이 물고기 너희를 먹으라고. 용왕이 깜짝 놀라요. 이걸 뭐죠? 상황지시문이 되겠네요. 상황지시문. 용왕이 구역질을 한다. 신하들은 깜짝 놀라 꼴뚜기를 두드려 패네요. 용왕이 구역질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하를 잡아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에요. 신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인식, 신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신하를 잡아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 하나는 병이 위급함을 보여주는 구역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 좀 주의하세요. 병이 위급한 것을 용왕의 구역질로 보여준다라고 해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은 깜짝 놀라 꼴뚜기를 두드려 패요. 그러면 꼴뚜기를 두드려 패는 이유는 뭐예요? 이 지금 용왕 안에 있는 신하들은 다 모두 뭐예요? 어패류니까요. 자기들을 잡아먹으라고 똑같은 신하인 꼴뚜기가 말했으니까, 그죠? 동료들 같은 신하들끼리는 좀 매를 맞을 만한 일이네요. 그죠? 그랬더니 뱀장어가 이렇게 말해요. 어물쩍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아예 용궁망신까지 시키는구나. 누굴 먹어? 하고 뱀장어가 누구에게? 꼴뚜기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어물쩍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라는 것은 속담이죠. 자, 속담이에요. 그러면 이 속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질이 못난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동료를 망신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꼴뚜기가 볼품없고 가치가 적은 물고기라는 인식에서 생긴 속담이래요. 그리고 자신도 물고기면서 어패류를 먹으라고 말한 꼴뚜기를 나무라는 의미로 여기선 쓰인 거죠.
이렇게 뱀장어가 꼴뚜기를 육했으니까 꼴뚜기는 또 갈등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뱀장어가 꼴뚜기에게 갈등을 유발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뭐예요?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서로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갈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꼴뚜기가 분해서 폐하 예로부터 뱀장어가 몸에 좋고 기력이 살아난다는 명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뱀장어, 이 꼴뚜기의 말은 또 뱀장어에게 갈등을 유발하겠네요. 그랬더니 뱀장어가 또 당황하겠죠. 자기가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뱀장어가 당황해서 죄송스러운 지난 몇 달간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약이 될 것은 없는 줄 알아요. 차라리 제 사촌 전기뱀장어는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기뱀장어가 또 갈등이 생기겠네요. 전기뱀장어는 이런 의리 없는 사촌을 봤나 폐하 제 몸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 물속에 드시면 전기가 올라 입이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저보다는 도루묵이 어떨까요? 그러면 도루묵도 역시 갈등이 생기겠어요. 계속 이제 서로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난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에서 이런 연출 공책이 있나요? 물고기 가면을 만들 때는 인터넷에서 사진 자료를 찾아 참고해야 되겠어. 가면을 쓰고 공연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등장인물의 표정을 잘 살리려면 가면은 얼굴에 쓰기보다는 머리에 쓰는 방식이 좋겠어. 요런 연출 계획을 세웠네요. 그 다음 뱀장어가 도루묵을 지목했으니 도루묵도 펄쩍 뛰겠어요. 폐하 오죽하면 제 이름이 도루묵이겠습니까? 옛날 어느 임금이 피란을 가다가 우리 할아버지 묵고기를 잡수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주르륵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묵고기들은 이름이 금어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어는 뭐예요? 금과 같은 귀한 물고기라고 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귀한 물고기라고? 용왕이 금붕어가 아니고? 그러면 그래 옳지 그러면 네 놈을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도루묵이 또 변명을 해야 되죠.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우리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수시다가 퇴퇴하며 이런 맛대가리를 봤나? 이놈 이름을 도루묵이라고 해라 라고 하셨대요. 그러면 도루묵이 좋지 않은 뜻인 것 같죠. 이런 맛대가를 봤나 이놈 이름을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럼 도루묵은 뭐야? 맛없는 것,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루묵은요. 도루묵의 유래를 직접 인용하여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고등어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또 고등어에게 갈등을 유발하겠네요. 자, 여기서 도루묵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것, 뭐 헛수고 이런 말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죠? 말짱 도루묵 무슨 뜻입니까?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속되게 이루는 관용구예요. 여기 관용구 하나 나왔어요. 말짱 도루묵 뭐라고요? 쓸데없는 말 혹은 쓸데없는 일, 헛수고를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루묵이 연기할 때는 펄쩍지며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연기해야 되겠어요? 당황한 목소리로 빠르게 연기해야 되겠네요. 요거 아주 중요해요. 여기 지금 다 자신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 당황한 목소리 아주 화난 목소리로 말해야 될 거예요. 계속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런데 도루묵이 이번에 고등어를 거론했으니까 고등어도 또 갈등이 유발되죠. 마마 저는 죽이나 마나 먹어보나 마나입니다. 자, 해학적으로 표현했죠. 용왕이 왜? 그랬더니 고등어가 저는 등푸른 생선이라 머리를 좋아지게 할 뿐이지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냄새가 비려요. 냄새 좀 맡아볼래요? 자, 그 다음 무대지시문이 나오네요. 무대지시문 한번 볼까요?
고등어 용왕의 앞으로 다가가 등을 내민다. 용왕 냄새를 맡아보다가 얼굴을 찡그린다. 왜요? 비린내가 나서요. 용왕 나머지 신하를 샅샅이 훑어본다. 문어와 자라는 벌벌 떨고 있다. 왜 떨고 있어요? 자기가 잡아먹힐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용왕과 신하들 사이에 외적 갈등. 그죠? 용왕은 누구든지 신하든지 누구든지 이제 먹어가지고 잡아먹어서 병을 고치려는 마음. 신하들은 목숨을 지키려고 하니까 외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먼저 핑계를 대는 것이 낫겠다 싶어 문어가 나선다라고 하는데 여기 가기 전에요. 용왕의 성격 한번 보고 가죠. 용왕은 지금 뭐예요? 권위적인 태도를 보고 있어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신하들을 지금 제압하고 있어요. 누굴 잡아먹지 이런 표정으로 지금 훑어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만 알아요. 타인의 목숨은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태도죠. 권위적이에요. 거드름을 피우고 있어요. 자, 그럼 아직 남아있는 거, 거론되지 않은 것은 문어와 자라뿐이에요. 그래서 문어가 어떤 생각을 해요? 먼저 핑계를 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어가 입을 열어요. 배하. 저는 머리칼이 없는 생선이라 약의 효과가 없는 줄로 알아요. 야, 그랬더니 용왕이 머리칼은 다 없어. 물고기니까 당연히 다 머리칼이 없지. 그랬더니 문어가 당황하며 그게 아니고 비닐. 여기서 뭐예요? 비닐하고 뭐였어요? 땡땡땡. 말줄임표를 사용했죠. 말줄임표는 어떤 효과를 줘요?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주죠. 여운을 남긴다는 것은 뭐예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여기서 문화는 지금 자기가 잡아먹힐까봐 뭔가 다른 좋은 변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효과가 없다는 걸 제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랬더니 용왕이 문어 비닐이 아니고요. 비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에 붙은 빨판은 뱃속으로 들어가 먹은 자의 피를 빨아버린답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찾아냈어요. 자기 문어는 빨판이 있어가지고 다른 그 생물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먹은 자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용왕이 정말 어리석게도 정말이라고 하면서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문어가 마마 저는 아주 질긴 고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의 입에 들어가면 당신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겁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용왕이 생각을 접었겠어요. 다음 장면. 용왕이 그럼 누가 남았느냐? 참으로 힘이 든다.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자라 한 명 남았네요. 자라가 말을 더듬으며 왜? 마지막 남은 한 명이니까요. 저는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인 줄 알아요. 소뚜껑 뭐예요? 너무 딱딱한데. 용왕이 뭐야? 자라로 하는 약 이름이 뭔가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말줄임표를 사용했네요. 이렇게 말줄임표가 있는 대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말이 끝날 때 여운을 주니까 용왕의 답답한 심리를 잘 드러낼 수 있으므로 말이 끝날 때 여운을 두어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도록 연기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용봉탕인 줄 알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라를 이용한 약이 뭐라고요? 용봉탕이라는 게 있대요. 용봉탕은 잉어와 닭을 넣어서 끓인 국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라가 기가 막혀서 아이고 자라 모가지 축축 늘어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재밌는 표현이죠. 자라 모가지 축축 늘어지는 소리 하지 말래요. 폐하 바다의 대왕 용왕께서는 산속 짐승의 간을 먹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용왕이 바로 산속 짐승? 자라가 기도 얇아요. 용왕은 새벽 이슬만 벗고 숲에서 자라는 눈꽃 같은 짐승을요. 용왕 그래 그게 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자라가 그게 말이죠. 도끼? 에라이 망치는 아니고 도끼야? 이건 뭐죠? 언어유희적 표현이죠. 언어유희는 뭐라고 그래요?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언어유희 말장난.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 재미를 주니까 해학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언어유희는 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언어유희는 말장난을 하는 거죠. 첫째, 동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그 다음에 의문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그 다음에 도치, 말을 바꾸어 표현하는 언어 유희가 있죠. 그럼요, 도끼, 에라, 망치는 아니고 요 경우는 요 세 가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아재 개그 같은 말장난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라네, 자라가 깡충깡충이 라고 했더니 용왕이 깡충깡충 뛰는 청설모를 말하는구나. 다람쥐과의 동물이죠. 그랬더니 자라가 귀가 뾰족하게 길고 엉금엉금 기며 꼬꼬마 동산에서 풀을 뜯어먹는다고 들었는데요. 아, 알았다. 토끼. 자라. 그렇습니다. 토끼의 간을 꺼내 드시면 만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용왕이 벌떡 일어나. 우와, 왜 벌떡 일어나요? 기가 번쩍 뜨인 거죠. 너무 좋아. 여봐라. 얼른 자라를 땅으로 보내 토끼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이걸 보니까 용왕 성격이 엄청 급하네요. 신하들 예의 자라. 저 보고 가라고요? 용왕 내가 아주 급하다. 냉큼 다녀오라. 뭐야? 용왕은 아주 이기적이고 급한 성격임을 알 수 있네요. 자라가 이렇게 가네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냉큼 다녀오랍신다 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배경음악 BGM을 까네요. 판소리 수군가에서 무트로 나오는 소리 한 대목을 튼다. 수군가의 한 대목을 틀었대요. 그 노랫소리에 맞춰 자라는 바닷물을 헤엄치고 육지로 나온다. 자라가 땅에 도착해서 토끼를 찾는 신용을 하면 연극은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지금까지 2장이었네요. 1장이었네요. 1장에서는 발단 부분으로 용왕과 신하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신하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났죠. 그리고 여기 지금 수군가를 배경음악으로 틀었는데요. 이 판소리 수군가 대신에 다른 배경음악을 넣는다면 어떤 배경음악을 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판소리 수군가 대신 난감하네는 퓨전 국악이래요. 이 퓨전 국악인 난감하네는 판소리 수군가를 소재로 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신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난감하네로 배경음악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주요 갈등이 외적 갈등 2개 있었어요. 신하들과 용왕과의 갈등, 신하들 사이의 외적 갈등. 자, 2장으로 오면서 전개되는데요. 무대가 바뀌죠. 2장으로 와서 어디로? 산속으로 바뀝니다. 아까 자라가 산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요. 전개 부분 2장 배경이 바뀌었어요. 토끼가 사는 산속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배경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무대를 꾸미면 좋을까요? 아까 1장 시작할 때 기본 배경은 칠판의 그림으로 그리고 바뀌는 배경은 종이에 그림을 그려 붙인다라고 했으니까 종이의 그림을 산속 그림을 그려서 붙이면 되겠네요. 자, 자라는 느린 태도로 여기저기 살펴본다. 토끼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다. 명랑한 콧노래도 부른다. 여기가 뭐라고요? 무대지시문, 다른 말로 상황지시문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지시문. 그러면서 연출공책에 이런 그림을 그렸네. 토끼는 깡충깡충 명랑한 콧노래를 부르고요. 자라는 느릿느릿 걷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라가 말 좀 묻겠소 그랬더니 토끼가 뻔하다. 뻔해. 뭘 뻔해요? 토끼는 성격이 엄청 급하네요. 자라가 뭘 물어보는지 설명도 안 했는데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라가 뭐가 뻔하단 말이요? 그랬더니 토끼가 나 토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장면. 그랬더니 자라가 용하다 용해. 간이 명약이라 그런지 머리도 참 총명하다. 예, 맞습니다. 자, 간이 명약이라 그런지 머리도 참 총명하다.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죠? 왜요? 자라의 목적은 토끼를 데려가는 것이니까요. 그랬더니 토끼가 나하고 달리기 하자고 왔지요. 자, 그러면 옛날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라는 이야기, 그것을 빗대어서 이런 대사를 쓴 거네요. 그죠? 그러면서 토끼가 지레 짐작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급한 성격이에요. 그랬더니 자라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하고 저 머나먼 용궁 속 구경을 가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용궁? 거기가 어딘가요? 달나라에 절구질 하러 간 적은 있어도 용궁 소리는 처음 들어요. 그럼 달나라에 절구질 하러 가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 나하고 달리기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 이야기. 여기도 옛날 이야기를 인용하였네요. 자, 그랬더니 자라가 용궁이란 하면서 잠시 뜸을 들이다가 줄줄이 이어서 부르는 노래처럼, 이제부터 노래처럼 아주 경쾌하고 리듬감 있게 노래 얘기할 건가 봐요. 바닷속에 구중구운 걸 아름다운 손녀들이 춤을 추고 온갖 보석 반짝이며 나를 가져가라 손짓하고, 여기 열거법이 있네요. 사시사철 입을 옷이 궁안으로 넘쳐나네. 어여쁜 인어공주 토끼 같은 멋진 남자 찾아오길 기다리며 가야금을 연주한다네. 그건 뭐야? 용궁의 모습을 아주 과장하여서 토끼가 좋아할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속셈이 뭐예요? 토끼를 데려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언이설이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어요. 감언이설이 뭐예요? 아주 달콤한 말로 상대를 꼬이는 거죠.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막 꾸며대는 것으로 보아 자라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침착하면서도 아주 치밀해요. 그죠? 태연하게 거짓말을 지어서 보이는 것, 지어서 아주 리듬까지 붙이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서 자라는 침착하고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정말 환상적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토끼는 굉장히 낙천적인가 봐요. 그렇죠? 그랬더니 자라가 자 토끼님 나하고 용궁 구경 갑시다. 그랬더니 토끼가 난 털에 물 묻히는 거 싫은데 이건 뭐야? 토끼는 외모를 중시하는 성격임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아까 성격 급했습니다. 자라가 그런 게 무슨 대수요 그랬어요. 그럼 뭐가 대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털에 물 묻히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요. 대수가 뭐라고요? 큰 일 혹은 중요한 일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게 무슨 대수요 하고 의문형 문장을 썼네요. 대수요 그러니까 대수가 아니라는 강조의 표현이죠. 따라서 여기는 서리법이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네요. 큰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자라는 다가가 토끼 겉옷을 뒤집어 입혀준다. 상황 지시문이네요. 자, 토끼는 털을 안에 있고 가죽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토끼 의상은 토끼가 뒤집어 입을 수 있도록 겉은 털로 만들고 안쪽은 매끈한 감으로 된 옷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뒤집어 입혔죠. 누가요? 자라가. 그러면 털은 물에 안 젖는다고 생각해서 뒤집어 입혔겠죠. 토끼가 털에 물 묻는 거 싫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토끼가 요런 방법이 있었구나. 되게 낙천적이죠. 난 수영도 못해 라고 얘기하니까 자라가 등을 내밀며 수영을 왜 해? 자라등 유람선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를 잡아요. 자라등이 유람선이래요. 그러니까 은유법 사용되었네요. 자, 토끼 자라의 등을 잡는다. 자라 기어가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둘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모습을 몸 동작으로 연기한대요. 판소리 음악이 이어진다. 몸 동작은 되도록 재밌게 만든다. 어느덧 두 인물이 용궁에 들어서면 3장으로 넘어간다. 그럼 배경이 용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자, 용왕이 신이 나서 걸어와요. 왜? 토끼가 왔으니까요. 그러나 금방 몸이 아파서 쓰러지며 아주 용왕은 병이 위중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거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왕이 그래 토끼를 잡아왔다고 어서 들라해라. 그랬더니 문화가 자라 대신 토끼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토끼가 용궁으로 들어갑니다. 토끼 온갖 대신들이 모두 물고기들이라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인어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것과 아주 아름다운 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까 자라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토끼가 뒤따라오는 자라한테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자라가 한 말과
실제 이 용궁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용궁으로 데리고 온다더니 수산물 파는 횟집에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라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실망스럽다는 표현이죠. 실망감. 그랬더니 자라가 토끼님 눈에는 이 용궁이 수족관으로 보인단 말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수족관으로 그려 칠판에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1장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용궁은 온갖 해초들이 넘실대는 화려한 궁전이라고 했으니까 화려한 궁전의 모습도 필요할 거예요. 화려한 궁전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용왕이 발칙하도다. 짐의 궁전을, 여기서 짐은 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독하다니 이런, 여기서 발칙하다는 하는 행동이나 말이 버릇없고 막대어 괘씸하다라는 뜻이에요. 괘씸하다라는 뜻이고, 모독하다는 어떤 뜻입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고 욕되게 하다라는 뜻이죠. 토끼가 용왕을 보면서 저 생선은 처음 보는데 말을 좀 막 하고 있네요. 근데 싱싱하지가 않아서 회로는 못 먹고 매운탕으로나 먹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니까 용왕이 뭐요? 부르르 떨며 화를 내죠. 자기는 뭔데? 왕인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다니. 게다가 싱싱하지 않아서 매운탕으로 먹겠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저 고얀 놈 배를 갈라라. 냉큼 간을 가져오지 못할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토끼를 향해 달려들어요. 왜요? 간을 가져가려고요. 토끼가 잠깐 내가 잘못 들었나? 뭐죠? 토끼가 눈치가 빨라서 금세 알아들은 거죠. 정중하게 방금 간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까불다가 상황이 이상한 걸 보니 그죠? 위기 상황임을 알아차리고 태도를 정중하게 바꿨어요. 아까 처음에는 자기를 잡아 먹으려는 상황을 모르고 막 까불다가 자기를 막 이렇게 잡아서 그죠? 달려드는 것으로 보아. 뭐죠? 위기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요. 태도를 완전히 바꾸네요. 그랬더니 자라가 사실을 말하네요. 토끼님 미안하오. 용왕께 명약으로 바치려고 당신을 데려온 것이요. 토끼? 내 간을 약으로 바치려고요? 신하들 그렇다. 그랬더니 문어 잽싸게 달려들어 다리로 토끼를 감싸쥔다. 전기뱀장어는 토끼 옆을 스치니까 토끼에게 전기가 갔겠죠. 자, 위기 상황이네요. 토끼에게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과장해서 태연스럽게 안타깝다. 오호 통제라. 안타깝다는 뜻이죠. 토끼간이 산속 짐승한테만 명약인 줄 알았더니 이런 생선들한테도 쓸모가 있더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간을 5개씩 물려받았구나. 좋아. 주지 뭐. 간을 줘서 생명을 살린다면 아까울 것 없어. 라고 태연스럽게 과장하여 태연스럽게 말해요. 왜요? 자신을 지키려고요. 긴장감을 과장하여 태연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숨기고 있어요. 이와 관련한 속담이 뭐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라는 속담을 쓸 수 있죠. 자, 그랬더니 고등어가 과연 듣던 대로 판단력이 총명한 토끼로구나. 자, 그러면 고등어는 왜 토끼가 판단력이 빠른 총명한 토끼라고 한 거예요? 간을 준다고 했으므로요. 아직까지 토끼의 거짓말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고등어가 왜 토끼를 총명한 토끼라고 했다고요? 간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요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토끼가 고등어한테 야, 너 배를 쫙 갈라서 소금 쫙쫙 뿌려가지고 고등어 잡아 만들기 전에 입 다물어 라고 굉장히 포악한 말을 하네요. 고등어가 자신을 잡아먹히게 하려 하자 토끼는 고등어의 특징을 이용해서 고등어를 비난하고 있어요. 토끼는 거친 성격입니다.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태도를 완전히 또 바꿔가지고
용왕마마,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겠나이다. 여기는 뭐야? 굉장히 용왕마마에게는 정중하게, 고등어에게는 아주 거칠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네요. 약자인 고등어에게는 강하게, 강자인 용왕에게는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자와 강자에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용왕이 뭐냐? 얼른 칼을 가져다 배를 쭉 갈라보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예로부터 토끼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 여우, 늑대, 표범, 살쾡이, 독수리한테 쫓기다 보니 간을 뱃속에 넣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산속 깊은 골짜기에다 차곡차곡 재워놓고 다니다가 밤에만 배 안에 집어넣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요 짧은 순간에 토끼가 지혜를 짜낸 거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침착한 태도로 지혜를 짜냈어요. 그랬더니 용왕이 그거 큰일이네. 그런 거 보니까 용왕은 뭐야? 토끼의 말을 믿은 거죠. 토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용왕은 참 어리석네요. 그죠? 그랬더니 뱀장어가 저놈 말을 믿지 마세요, 폐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장어는 믿지 않는 거죠. 도루묵도 먼저 저놈의 배를 갈라보고 간이 없으면 다시 토끼를 잡아오면 어떨는지요. 그랬더니 토끼가 엄살을 띈다. 그럼 여기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도루묵 뱀장어는 신하고 용왕과 도루묵 뱀장어인 신하들과 용왕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용왕은 토끼의 꾀에 속아 넘어가려 하고 있고 뱀장어랑 도루묵은 토끼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므로 그 둘 사이에 외적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토끼가 엄살을 떨면서 아이고 나중에 그 아까운 간을, 그 용하다는 명약을 심신상골에 숨겨두고 아까운 목숨만 사라지네. 심신상골, 아주 깊은 상골에 숨겨뒀다는 얘기죠. 아주 능청스럽게 연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토끼는 판단이 빠르고 깨가 많아요. 자, 이 연기를 할 때는 아주 능청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라가 폐하 다시 육지로 나가 토끼 간을 받아오겠나이다. 자라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속 짐승이나 물속 짐승이나 모두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다녀오지요. 그러니까 자라는 지금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과 달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라의 성격이 우직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직하다는 뭐예요? 어리석고 고지식해요.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또 고지식한 건 뭐예요? 생명이 하나다. 누구에게나. 또 이 부분에서도 우직한 자라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충성스러워요. 이 폐하를 위해서, 그죠? 용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갔다 온다고 했으므로 충성스럽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용왕이 그래라. 그래. 용왕 뭐예요? 용왕도 속아 넘어간 거죠. 자, 그래. 간도 없는 놈을 죽여 무엇하겠느냐. 털가죽도 뒤집어 쓰는 걸 보니까 간 아니라 심장도 밖에다 내놓고 다닐 놈이로다. 얼른 서둘러 다녀와라. 털가죽도 뒤집어 쓰는 걸 보니 뭐야? 이 털이 물에 젖는 걸 젖는 게 싫어서 뒤집어 썼는데 지금 용왕이 오해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간도 놓고 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라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뱀장어가 칼을 휘두르며 쫓아와요. 토끼를. 속지 마십시오. 폐하 이놈 갔냐나. 이럴 때 뱀장어는 다급한 목소리로 빠른 속도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토끼의 꾀에 속아 넘어가려는 용왕과 토끼의 꾀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신하들과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 거네요. 따라서 이 장면을 연기할 때 용왕은 토끼의 말에 솔깃하여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신하들은 그러한 용왕을 다급한 목소리로 말리면서 토끼를 믿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게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토끼 도망치며 얼른 자라의 등에 탄다. 토끼 자라의 등을 발로 차며 이리야 낄낄 둘은 헤엄쳐간다. 둘의 뒤로 서로 다른 물고기들이 헤엄쳐 따라온다. 재미있는 빠른 음악이 울린다. 누구의 입장에서 신나는 거죠? 토끼의 입장에서 신나는 거예요.
자, 이제 하강입니다. 하강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토끼. 아이고 이놈아 빨리 가자. 육지로 빨리 가자는 얘기죠. 간 떨어지겠다. 간이 콩알만해지겠다. 왜 그런 거예요? 토끼는 지금 자기 간을 뺏길까봐, 목숨을 잃을까봐 다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간 떨어지겠다. 간이 콩알만해지겠다. 관용구네요. 두 개 다. 간 떨어지겠다는 뭐야? 매우 놀라다라는 뜻이고요. 간이 콩알만해지다는 겁이 나서 길을 펴지 못한다는 관용구예요. 여기 관용구 두 개 사용되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재밌게 표현한 거죠. 토끼의 간을 뺏으려는 그 용왕과 신하들. 액에서 도망치면서 간 떨어지겠다. 간이 콩알만해지겠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관용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재밌는 표현으로 또 과장된 표현으로 해학적인 성격이 드러난다는 이 작품의 성격에 알맞는 부분이네요. 그랬더니 자라가 뭐라고? 간 떨어져? 토끼? 아니야. 똥 떨어진다고. 자라는 걱정하면 내 등에 싸지 마. 아우, 자라 정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아주 수동적이고 말하는 대로 다 믿는 고지식함이 돋보이는 자라네요. 토끼가 이놈아 토끼똥은 동글동글 콩 자반처럼 예쁘잖아. 예쁘기만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육지로 오네요. 둘은 헤엄쳐 간다. 조명은 푸른 물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출렁인다. 조명 있네요. 둘은 땅에 도착한다. 그러면 연극은 마무리로 넘어간대요. 이때 이 조명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연출 공책을 보니까요. 파란 셀로판지 종이를 붙인 조명을 이용해서 푸른 물이 어른거리는 장면을 연출한대요. 예? 바닷속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란 셀로판지 종이를 붙인 조명을 이용해서 바다 장면을 연출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네요. 대단원.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죠. 한번 볼게요. 자라는 땅에 엎드려 헉헉 숨을 쉰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언덕에 오른다. 자, 자라는 땅에서 걷느라 천천히 걷는다. 자라는 땅에 약하죠. 토끼는 땅에 강하고요. 자, 자라가 소리를 쳐요. 같이 가. 그러니까 뭐야? 자라와 토끼의 간격이 좀 있는 거죠. 그죠? 토끼와 자라는 대사를 말하기 전에 거리를 좀 두고 서 있어야 돼요. 왜? 토끼가 깡충깡충 혼자 뛰어가고 자라는 헉헉대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토끼는 소리 지른다. 왜 같이 가? 그랬더니 자라가 간 하나 줘야지. 그랬더니 토끼가 넣어줄 간은 없어. 자라 뭐라고? 하하, 이 토끼님을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 하마터면 가마솥에 들어가 통째로 토끼 땅이 될 뻔했구나. 이번엔 네 차례야. 네가 속은 거야. 아까는 내가 속아서 용궁으로 갔지. 그죠? 네가 속은 거야. 그러니까 토끼가 속은 이유는 뭐예요? 뭔가 이제 허영심이 많아서 속은 거죠. 좋은 거 보러 가자고 했으니까 간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간을 꺼내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냐? 너 진짜 무식하지 않아? 이 어리석은 자라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지로 나오자 토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용궁에서는 토끼가 목숨을 빼앗길까봐 수세에 몰렸었죠. 그죠? 적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위축되었는데 육지로 나오자 토끼가 우세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육지에서는 토끼가 강해졌어요. 세력이. 그죠? 이렇게 토끼가 용궁에서는 수세,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우세를 보인다. 토끼는 용궁에서는 조마조마한 태도를 보이다가 육지로 나오니까 아주 기세등등한 태도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라가 뭐야? 난 몰라. 깜빡 속았네. 그러면서 자라가 허탈감을 느끼고 있네요. 토끼와 자라의 상황 변화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용궁에서 수세로 몰렸던 토끼가 육지로 나오면서 자라를 놀리는 위치로
전환되었죠. 용궁에서 공세에 있던 자라가 우세에 있던 자라가 육지로 나오면서 간도 못 구하고 자라탕이 될 신세로 수세에 몰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전락했습니다. 자, 요런 연출공책 볼 수 있겠네요. 토끼 이놈 자라야 너나 이 땅을 어슬렁거리다가 보약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잡아 자라탕이나 대라. 그랬더니 자라가 아이고 망했다. 어떻게 용궁으로 돌아가? 난 몰라 모른다고 하고 말줄임표를 써서 여운을 남기고 있네요. 자라는 바닥에 앉아 땅을 치며 걱정을 한다. 무슨 걱정? 용궁에 어떻게 가지? 토끼의 잔 못 구했는데 간을 못 구했는데 이런 생각이죠. 토끼는 약을 올리며 깡충깡충 뛰어간다. 자라 노래와 토끼 노래를 하며 끝을 낸다. 자라는 이런 노래를 부르네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이거 산토끼 노래죠. 근데 자라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신나게 부르면 안 되고요. 서글프게 불러야 돼요. 왜요? 자기는 지금 자라탕이 될 그런 수세에 몰린 상황이니까요. 서글프게 불러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끼 노래예요. 그 다음에 토끼는 이런 노래를 부르네요. 산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내 간을 지키고 살 때 여기는 신나게 불러야 되겠죠. 그죠? 자신의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대단원에 막이 내려가요.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모두 나와서 함께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 연극을 마무리하는 효과가 더 커지겠네요. 이렇게 연출 공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끼와 자라 두 번째 파일로 내용 파악 함께 해봤고요. 이제 다음 파일에서는 학습 활동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파일에서 보겠습니다.